네, 딜사이트 S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어떻게 보셨을까요? 뉴욕은 한 음, 차례 쉬어가는 듯 했습니다. 더 뛰기 위한 쉼일까요? 일단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고 이제부터는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이다. 매수. 아니다. 이제 쉬어간다. 매도. 오늘은 이런 것들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혼조를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최인 앵커님이 간밤에 환율이 급등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1447원까지 갔다가 왔는데 지금 마감은 이제 1416원 50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 너무 무섭게 보지 마세요. 저도 간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우리 그 앵커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일부 섹터들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M7 기업들의 기업의 순환매로 인해서 신고가 랠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배경으로는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으로 이제 유입되는 자금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는다. 물론 골드만삭스라든가 IB에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미국 시장 지금 과열이고 오버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는 눈치 보기에 더 빨라진 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유동성의 힘은 아무로 예단하기는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이죠. 미국 시간,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늦게 내일 새벽 11월 고용도량을 발표를 해요. 어제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좋다. 경기가 생각보다 더 강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시점에서는 내일 발표될 11월 고용도 역량에 대해서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11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증가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업들의 11월 감원 계획이 지난 10월 대비 4%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것, 즉 고용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차익 매물이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업종별 섹터별로 보면 오늘 상승 섹터보다는 하락 섹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경계감이 더 강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보면 오늘 지수는 조정을 보였지만 제약 바이오는 강세를 보였고 IT 소프트웨어도 어제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고 은행과 전기 수소차 섹터 등의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대로 전일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반도체가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라든가 방산기계, 자동차 섹터가 쉬어갔어요. 특히 헬스케어 섹터이 어제 오늘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은 세계 큰 헬스케어 기업의 오너가 뉴욕 한 도심에서 총격 피살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고르기 하지만 헬스케어 역시도 아직 죽지는 않은 섹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개별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발라드 파워라든가 로블록스, 룰루레몬 실적에 대한 호전 긍정적인 기대 전망치가 나왔을 때는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리비안과 테슬라가 역시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면에 솔라엣지라든가 그다음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등장으로 우버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인텔이 반도체 사업 부문을 총괄했던 CEO 퇴임 구조조정 이런 악재가 지속되면서 4일 연속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나이트 헬스케어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랩 리서치, 클라 이런 쪽들이 이제 크게 하락 조정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또 ETF 시장을 보면 역시 하락 섹터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보안과 자율주행 로봇 섹터들은 강세를 보였지만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헬스케어, 가상화폐, 운송물류까지도 이제 약세 기조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M7이라든가 미국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 역시도 장중 10만 3,990달러까지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차익 매물이 증가되면서 결국에 98,606달러 수준으로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친 비트코인 정책 위반자를 수장으로 놓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 역시도 비트코인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 눈치 보기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M7에서도 보면 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이제 숨고르기가 나왔어요. 알파벳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메타, 그다음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숨고르기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였고 아마존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 즉 M7도 돌아가면서 신고가 행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M7의 추세가 이탈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장이 당분간 상승을 할 수 있다. M7 기업들이 이제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왔을 때 결국에는 미국 시장은 숨고르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보면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는 상승했다 조정은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우리가 볼 거는 테슬라가 우리가 이제 신고가 도전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375달러 43센트까지 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아직까지도 거래 대금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상승 추세가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존을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마존 역시도 장중에 222달러 15센트까지 가면서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존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개별 종목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로블록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난 2022년 강한 매물대로 판단됐던 53달러 88센트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로블록스 역시도 53불이 지지선이 되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결국에 70불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처럼 M7 쪽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중소형 섹터들까지도 이렇게 급등 나오고 신고가 추세 유지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다면은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숨고르기가 나왔지만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뉴욕 증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중국 증시는 중요 회의를 앞두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살펴볼까요? 결국에는 중국은 크게 말씀드리면 경기 부양 약발이 다 끝날 때까지는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중국이 이제 12월 부양책 규모가 12월에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이다. 이 기대감인데 결국에는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 UBS 오버거라든가 바클레이즈에서 중국의 내년 GDP 부분을 봤을 때 4%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공산당 이쪽에서는 부양 규모를 더 확대하는 것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왔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 갈등도 여전히 우려감은 남아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상승 마감했어요. 물론 이 무역 분쟁의 우려감이 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 증시는 내년 4월까지는 박스권으로 보면 문제없다. 중국도 역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시장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코스피가 계속된 하락의 영향으로 시총 2,000조 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밸류업 관련한 금융주도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어떻게 하락을 또 염두를 둬야 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왔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입장과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D램 가격이 떨어지고 삼성이 D램 부분에서 9% 미만으로 시장 점유율로 떨어졌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국내 시장은 한마디로 눈치 게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비상경으로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6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비상계엄이 이제 해제됐는데 또다시 될 거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이 나올 거냐. 이 부분이 일단 일단락됐을 때 결국 시장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정책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정책 결정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 단기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보고 있고 외국계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한국 증시에 이거는 악재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좀 매도 쪽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역시도 내년도 투자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완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주가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지수가 하락하고 있지만 아래꼬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최근 저가가 2,390에서 이제 반등 나온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8월 5일 날이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384까지 갔다 온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2,384, 2,390 여기서 지지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악재를 다 털고 반등 포인트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미국 시장이 M7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불안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 시장 역시도 섹터별로 해서 종목 장세는 이제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이신 분들은 산타랠리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산타랠리의 주역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도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말자. 대신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시장의 이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는 관망하시고 대신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시점으로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수급 여건도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나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물, 선물할 것 없이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지금 뭐 외국인들 매도 3,200억 코스피에서 매도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뭐 11월 누적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200억 매도했지만 매수에 비해서는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선물 같은 경우도 어제 매도를 굉장히 매도 반복하면 지수를 온탕 냉탕 막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장 마감 무렵부터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종가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 상황도 11월과는 조금 다른 그런 기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역시도 어느 정도 매도가 일단락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 근거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누적 순매수를 보면 지난달이었을 때 1억 5천만 주 순매수 정도 남았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 취득 소각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지금 7,300만 주 정도 남은 걸로
계산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역시도 삼성전자를 버릴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쥐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증시 주변 자금 쪽이에요. 일단 어제 나갔던 4% 이상 감소했던 예탁금이 다시 3% 유입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도 최근 조 단위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1,900억 유입되는 것들 일단은 유동성은 그렇게 지금 크게 위축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제도 마켓머니 펀드가 장기적으로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것은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어제처럼 뭐 22포인트 빠진다, 1포인트 빠진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한번 매도 쪽이 아니라 매수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증권은 또 5,700억 나갔어요.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신용융자가 모처럼 1,800억이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신용융자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결국에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진바닥은 아니지만 반등 포인트는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짚어주시죠. 이제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가 점상 노트에서 말씀드린 이번 주는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될 거는 바이오 섹터하고 인공지능 섹터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오늘 뇌전증 악화가 있어요. 그러면 뇌전증의 대장은 SK 바이오팜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부분은 뇌 질환까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전증 관련 제약 바이오 섹터도 오늘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포럼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중국 인바운드 활성화 포럼이 있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한국의 마스크팩이라든가 화장품 매출이 증가했다,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로 인해서 화장품 섹터 반등이 나올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스웨덴 에너지 장관 면담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친환경 쪽이 되겠죠. 수소라든가 이런 쪽 되기 때문에 수소 연료라든가 그다음에 그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 한번 봤는데, 결국에는 친환경 쪽은 트럼프 정책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큰 관심은 두지 말자. 그래서 오늘 바이오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딥페이크 요 세 개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으로 화장품 섹터를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핫 이슈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과 또 10월 4일에 각각 공략했던 종목들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봉 마감을 했고요. 이스트소프트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바닥권에서 공략한 종목인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좀 생각하십니까? SK 바이오팜은 목표가까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지금 뇌전증 신약, 세노바웨이트 이 부분이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지금 이제 중국 진출을 해서 신청서를 제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11억의 마일스톤을 이제 수령할 예정, 이런 것들. 그렇다면은 SK 바이오팜은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을 봤을 때 375억 적자를 기록했어요. 근데 올해 2024년도 예상은 824억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고, 이게 24년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1,760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6년 예상은 3,170억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이렇게 가팔라지면 결국에 주가는 거기에 화답한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13만 원까지 흔들림 없이 가고, 시장이 불안해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10만 원 전후에서는 우리가 매수해야 될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목표가 원래 22,000원에서 25,000원 상향하고 25,000원에서 3만 원 상향하면서 했던 부분이 자, 이스트 소프트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지 가격이 굉장히 확인된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300일 지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300일 지지 받으면 이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나왔어요. 토종 AI 기업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진출해서 글로벌 진출한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를 부각됐거든요. 이스트 소프트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26,000원 이상으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3만 원을 목표로 했거든요. 근데 보면 28,000원대가 매물대예요. 그래서 28,000원 부근에서 흔들리면 일단 50%는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50%로 3만 원 목표가 도전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목해야 될 핫이슈 종목도 꼽아볼까요? 똑같아요. 오늘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삼성의 스마트 글라스하고 또 AI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기사 나왔던 부분들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뚫은 한국 토종 AI 글로벌 무한 확장 발판 마련 요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 급등했던 것이 S넷이었어요. 그러다 그 조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S넷 상승 모멘트 되고 이스트 소프트까지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S넷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자. 시간에서 S넷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동시효과부터 잡는 것보다는 일단 눌림목 시초가를 깨는 그런 시점에서 분할 매수 쪽 봤으면 좋겠고 4,200원이면 참 눌림목 나면 제일 좋은 가격인데 여기까지는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이탈한 시점에 단기 트레이딩 보고 손절은 3,800원을 보고요.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1차 5,700원, 800원을 보시고 욕심은 요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한번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핫이슈 종목 탑픽 종목은 S넷이고요. 오늘 시초가가 아무래도 급등 출발 예상되기 때문에 시초가가 깨지는 구간이 매수가,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3,800원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단위가 종목은 비트코인 급등 쪽에서 고르셨나요? 네, 맞습니다. 요거하고 나왔던 부분이 뭐 소노이 상장해서 이제 대면 그룹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10만 3천 불까지 갔다가 9만 8천 대로 이제 끝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초장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 초장에만 단타 쪽으로 접근하실 분 보셔라.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SGA 솔루션이라든가 JCN 시스템 이것까지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JCN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엮일 수 있는 게 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스마트 글라스 IC도 같이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셋 중에 하나 본다면 JCN 시스템 같은 거 한번 단타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과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 돌파 그리고 또 9만 달러로 내려온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관련된 종목들 초단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탑픽 종목 S넷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딜사이트S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